이 이야기는 퇴직금으로 치킨집을 차렸다가 망하고 힘들 일을 하면서 다시금 재기하는 강석호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강석호는 서랍장에 깊숙이 넣어두었던 사원증을 꺼내보았다. 플라스틱 조각에 새겨진 증명사진 속의 사내는 팽팽한 긴장감과 적당한 오만함이 뒤섞인 표정을 짓고 있었다. 32년. 그 세월은 한 인간의 청춘을 제물로 바쳐 얻어낸 훈장이자 동시에 그를 세상 물정 모르는 온실 속 화초로 길들인 족쇄였다. 부장이라는 직함이 주는 무게감은 퇴직과 동시에 신기루처럼 흩어졌다. 대기업의 부속품으로 살며 그가 배운 것이라고는 결제판을 넘기는 타이밍과 상사의 기색을 살피는 처세술 뿐이었다. 그런 그가 퇴직금 4억 원을 손에 쥐었을 때 세상은 마치 그가 정복해야 할 새로운 영토처럼 보였다. 그는 치킨집을 차렸다. 대한민국에서 은퇴한 가장들이 가장 흔하게 선택하는, 그래서 가장 치열한 지옥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는 자신이 그들과는 다를 것이라 믿었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그에게 황금빛 미래를 약속했다. 갓 튀겨낸 닭의 고소한 냄새가 진동하는 매장 안에서 그는 자신이 다시 한번 성공의 가도를 달릴 줄 알았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골목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세 곳의 치킨집이 피 튀기는 가격 전쟁을 벌였다.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는 날이 갈수록 치솟았고 라이더들의 배달비는 그의 마진을 갉아먹다 못해 뼈대까지 드러나게 했다. 새벽 2시 기름때 절은 앞치마를 벗으며 그는 매출 장부를 넘겼다. 마이너스였다. 임대료와 인건비, 재료비를 제하고 나면 남는 것은 고작 수십만 원뿐이었고 그마저도 가게 유지비로 재투자되어야 했다. 2년이 지났을 때 그의 손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4억 원이라는 거대한 성벽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파산 선고를 받던 날 법정을 나오며 그는 서울 하늘이 이토록 차갑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달았다. 아내는 눈물을 훔치며 친정으로 향했고 취업 준비를 하던 아들은 아버지를 원망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그는 32년의 공적이 단 2년 만에 증발해버린 폐허 위에 홀로 서 있었다. 파산 이후의 삶은 늪과 같았다.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빠져들었다. 석호는 매일 아침 인력사무소로 향했다. 한때 수십 명의 부하 직원을 거느리던 부장이 이제는 이름 대신 이바, 김씨 혹은 강씨로 불리며 현장의 소모품이 되었다. 그러다 우연히 보일러 설치 기사의 보조로 들어가게 되었다. 무거운 보일러 본체를 등에 지고 낡은 빌라의 가파른 계단을 오를 때마다 척추가 비명을 질렀다. 땀방울이 눈으로 들어가 따가웠지만 닦아낼 여유조차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석호에게 인생 최대의 굴욕적인 순간이 찾아왔다. 수리 요청을 받은 아파트에 방문했을 때 문을 열어준 사람은 다름 아닌 5년 전 자신의 밑에서 대리로 근무했던 후배였다. 강 부장님? 후배의 당혹스러운 목소리에 석호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었다. 무거운 연장 가방을 든 채 구부정한 자세로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이 거울에 비친 것처럼 선명하게 느껴졌다. 후배는 안쓰러운 눈빛으로 그를 대했고 석호는 황급히 보일러실로 숨어들었다. 하지만 그 좁고 습한 공간에서 나사를 조이며 석호는 묘한 감정을 느꼈다. 과거의 자존심은 밥을 먹여주지 않았다. 지금 이 나사를 제대로 조이지 않으면 누군가의 겨울이 추워질 것이라는 실질적인 책임감이 그의 가슴을 쳤다. 작업을 마치고 후배가 건네는 시원한 음료수를 받아 마시며 석호는 비로소 고개를 들었다. 고맙네. 잘 쓰게. 짧은 인사를 남기고 나오는 길, 그는 자신의 거친 손바닥을 내려다보았다. 32년간 서류 뭉치만 만지던 매끄러운 손이 이제는 굳은 살로 덮여가고 있었다. 그것은 비참함의 증표가 아니라 생존의 훈장이었다. 석호는 본격적으로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다. 겨울에는 보일러를, 여름에는 에어컨을 다루는 전천후 수리공이 되었다.
계절의 변화는 그에게 단순한 달력의 숫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생존의 주기였다. 영하 10도의 혹한 속에서 옥상 위 배관을 감쌀 때 손가락은 감각을 잃었지만 뜨거운 물이 다시 돌기 시작했다는 집주인의 환호성을 들으면 얼어붙은 마음이 녹아내렸다. 반대로 옥상 열기가 40도에 육박하는 여름 실외기 앞에서 쏟아지는 뜨거운 바람을 정면으로 맞으며 가스를 주입할 때는 정신이 아득해졌다. 그런데 기이한 일이 일어났다. 평생을 시달려온 편두통과 우울증이 사라진 것이다. 사무실에 앉아 매출 수치와 인사고과에 목을 맬 때는 늘 가슴속에 돌덩이가 얹힌 것 같았으나 육체를 극한으로 몰아붙이는 노동은 잡념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배달비 걱정을 하는 치킨집 사장이 아니었고 실적을 압박받는 부장도 아니었다. 그저 고장난 기계를 고쳐 타인에게 쾌적함을 선물하는 기술자였다. 땀에 젖은 작업복을 세탁기에 돌리며 그는 생각했다. 노동은 인간을 소외시킨다는 철학자들의 말은 반만 맞았다. 진실한 노동은 인간을 지상으로 내려오게 하며 발바닥이 땅에 닿아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는 더 이상 늪에 빠진 자가 아니었다. 그는 늪 위를 걷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아졌다. 기계의 구조를 이해하듯 자신의 삶의 구조를 하나씩 뜯어보고 재조립하는 과정은 그 자체로 치유의 의식이었다. 어느 날 밤 석호는 텅 빈 원룸에서 캔맥주 하나를 땄다. 몸은 천근만근이었고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한 쓸쓸함이 고여 있었다. 그는 문득 아들이 가르쳐준 실시간 방송 앱을 켰다. 거창한 의도는 없었다. 누군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지 않으면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았기 때문이다. 화면 속에는 초췌한 노안의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는 필터도 조명도 없이 그저 자신이 하루 동안 겪었던 일들을 무덤덤하게 의조리기 시작했다. 오늘은 성북동 낡은 집 보일러를 고치러 갔습니다. 32년 회사 생활하고 퇴직금으로 치킨집 차렸다가 쫄딱 망한 늙은이가 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그는 치킨집이 왜 망했는지, 배달 플랫폼의 구조가 영세업자에게 얼마나 가혹한지, 그리고 보일러 배관을 만질 때 느끼는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처음에는 접속자가 서너 명뿐이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반전은 댓글창에서 일어났다. 아저씨, 저도 취준생인데 진짜 힘내고 싶어요. 망했다는 말을 저렇게 담담하게 하시니까 오히려 위로가 되네요. 젊은이들이 모여들었다. 그들은 성공한 CEO의 화려한 조언보다 밑바닥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기어 올라오는 중년 남성의 실패담에 열광했다. 석호는 당황했다. 자신은 그저 한탄을 내뱉은 것뿐이었는데 렌즈 너머의 사람들은 그것을 철학이라 불렀다. 그날 밤 석호는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감각을 느끼며 깊은 잠에 들었다. 석호의 방송은 입소문을 타고 급속도로 퍼졌다. 사람들은 그를 망한 부장님 혹은 수리공 철학자라 불렀다. 그의 콘텐츠는 화려하지 않았다. 낮에는 에어컨 설치 현장을 중계하고 밤에는 작업복 차림으로 앉아 인생의 쓴맛에 대해 이야기했다. 특히 그가 치킨집을 운영하며 겪었던 처절한 실패와 가격, 경쟁의 허망함을 분석할 때는 수만 명의 시청자가 동시에 접속했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대형 광고 대행사에서 연락이 온 것이다. 놀랍게도 그를 파산으로 몰아넣었던 바로 그 프랜차이즈 본사였다. 그들은 석호의 진정성과 극복 서사를 마케팅에 이용하고 싶어 했다. 석호는 잠시 망설였다. 그들은 자신의 인생을 짓밟았던 괴물들이었다. 하지만 석호는 그 제의를 수락하는 대신 역제안을 했다. 내 방송에서 당신들의 시스템이 가진 문제점을 솔직하게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함께 토론하는 조건이라면 모델이 되어주겠다. 이 파격적인 행보는 다시 한번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그는 이제 단순히 불쌍한 은퇴자가 아니었다.
그는 대기업의 논리에 맞서 자신의 경험을 지식으로 승화시킨 지성적인 노동자였다. 광고 수익과 협찬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통장 잔고는 다시 불어났다. 그러나 석호는 예전처럼 그 돈을 보고 설레지 않았다. 그에게 진짜 소중한 것은 방송을 통해 만나는 수많은 사람의 진심, 어린 댓글과 그들과 나누는 공감의 온도였다. 유명인이 되었지만 석호는 작업복을 벗지 않았다. 낮에는 여전히 구슬땀을 흘리며 실외기를 날랐고 밤에는 카메라 앞에 섰다. 몸은 2배로 힘들었지만 이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 예전에는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하는 비참한 일이었던 노동이 이제는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풍성한 소재가 되었다. 힘들고 고된 순간이 올수록 그는 속으로 웃었다. 아, 오늘 밤 방송에서 이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겠구나. 고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일부 안티팬들은 그가 가난을 팔아 돈을 번다며 비난했다. 이제 돈도 많이 벌었는데 왜 자꾸 작업복 입고 쇼를 하느냐는 식이었다. 석호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방송에서 차분하게 대답했다. 저에게 이 작업복은 피부와 같습니다. 이 일을 그만두는 순간 제 말은 알맹이 없는 껍데기가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위로는 이 기름때 묻은 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의 진심은 안티팬들의 마음조차 돌려놓았다. 석호는 고통을 유머로 승화시키는 법을 터득했다. 무거운 기계를 들다 허리를 삐끗한 날에도 그는 그것을 소재로 인생의 무게중심을 잡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며 시청자들을 웃기고 울렸다. 노동의 고단함이 즐거운 원동력으로 치환되는 경지에 이른 것이다. 그는 이제 32년 직장 생활을 할 때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하루를 채워나가고 있었다. 성공한 유튜버이자 기술자가 된 석호에게 과거 그가 몸담았던 대기업에서 연락이 왔다. 신임 상무가 된 옛 후배는 석호에게 시니어 고문 자리를 제안했다. 높은 연봉과 쾌적한 사무실, 그리고 법인카드가 보장되는 자리였다. 3년 전에 석호라면 두말 없이 수락했을 제안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석호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자네, 에어컨 실외기 뒤편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뜨거운 바람을 맞아본 적 있나? 그 바람 속에는 삶의 비린내가 있지. 나는 이제 사무실의 인공적인 에어컨 바람보다는 현장의 그 치열한 열기가 더 좋네. 후배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석호는 확신에 차 있었다. 과거의 영광은 박제된 사자와 같았다. 그것은 화려해 보이지만 생명력이 없었다. 반면 지금의 그는 매일 아침 거친 숨을 내쉬며 살아있음을 느꼈다.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삶의 애환을 듣고 그것을 밤의 방송을 통해 수만 명과 공유하며 사회적 담론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그 어떤 고문직보다 가치 있는 일이었다. 돈을 벌기 위해 시작했던 노동은 이제 그의 존재 이유가 되었다. 그는 깨달았다. 인간을 젊게 만드는 것은 안락함이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고 소통하며 타인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임을. 그는 예전 부장 시절보다 훨씬 더 권위적이지 않으면서도 훨씬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진정한 리더가 되어 있었다. 석호는 이제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다. 자신처럼 은퇴 후 갈 길을 잃은 시니어들을 위한 제2인생 기술센터를 설립하는 일이었다. 단순히 기술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자신의 상처를 공유하고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배우는 커뮤니티였다. 그는 방송을 통해 이 프로젝트를 공개했고 수많은 은퇴자와 청년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어졌다. 가장 큰 변화는 집안에서 일어났다. 아버지를 외면했던 아들은 이제 석호의 방송 편집을 돕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다. 친정으로 갔던 아내도 돌아와 그의 곁을 지켰다. 아내는 작업복을 입은 석호의 뒷모습이 수트를 입었을 때보다 훨씬 더 당당하고 멋지다고 말했다. 가족은 다시 하나로 묶였고 그 중심에는 석호의 정직한 땀방울과 진실한 언어가 있었다. 석호는 오늘도 낡은 트럭에 몸을 싣는다. 겨울의 문턱,
보일러 수리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그는 핸들을 잡으며 거울 속에 자신을 보았다. 주름은 깊어졌고 머리는 희끗해졌지만 눈동자만은 소년처럼 빛나고 있었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상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상처를 통해 타인의 손을 잡을 용기만 있다면 말이죠. 그가 방송에서 늘 하던 말처럼 그의 인생 제2막은 이제 막 가장 화려한 막을 올리고 있었다. 32년의 무게는 증발한 것이 아니라 더 깊고 넓은 바다가 되어 그를 떠받치고 있었다.